반갑습니다. 황윤수입니다. 예, 지난번 강의 시간에 이어서 한비자가 얘기했던 술, 7가지 술, 군주가 꼭 갖춰야 될 7가지 술과 반드시 낌새를 알아차려야 되는 6가지 기미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서 7가지 술 중에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서 대조해봐서 신하들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중단 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술인 필벌명위, 이런 뜻입니다. 필벌, 반드시 벌해야 된다. 반드시 벌을 해서 명위, 밝힌다. 뭐를? 위험을 밝힌다. 필벌명위, 벌할 사람한테 반드시 벌을 해서 위험을 밝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잘못된 판단과 처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반작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한 가지 사례로 내저설 상편에 나오는 정나라 재상 자산, 정자산, 유명한 분이죠. 법가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양반이 숙향하고 다투는 편지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나라 자산이 이제 죽기 전에 후계자 유길이라는 사람한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유언을 해요. 자, 내가 죽은 뒤에 그대가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텐데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야 된대.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 그러면, 불이라는 것은 활활 타잖아요. 우리가 불 보면 무섭죠. 불은 형체가 엄중해 보이기 때문에 타 죽는 사람이 적고, 자, 불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불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도피하고 그래서 타 죽는 사람이, 실제로 타 죽는 사람은 적고, 물은 오히려 형체가 유약해요. 불처럼 그렇게 굉장히 엄하게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빠져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는 반드시 이 형벌을 엄하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통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유길은 이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약하게 처리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고, 정재상이 얘기한 이 깊은 뜻을 나중에 되새겼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엄형주의죠. 엄형주의. 형벌은 엄하게 해야지 오히려 범죄를 짓는 사람이,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7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벌 줄 거를 엄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것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군주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술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술로는 우리가 신상진능이라는 술이에요. 신상, 반드시 상을 줘서, 이런 뜻이에요. 신상필벌에 상을 줘서, 지는 다할 진짜예요. 다하다. 끝까지 다하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상을 줘서, 포상을 해서 진능, 능력을 다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 신상진능. 우리가 현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까지 나왔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기 저자가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톤이나 되는 범고래가 이렇게 자랄 때 칭찬해주고 먹이도 주고 하면은 3m 높이까지 뛰어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돌고래 쇼 할 때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칭찬, 벌칙보다는 칭찬을 통해서 그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얇은 책이에요. 한번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비자도 그 당시에 이미 상과 명예를 제공하게 되면 능력을 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수를 얘기합니다. 한 예로 위나라 한위조에서 위나라 문후 시절에 이회가 이 법경을 만들었어요. 이회가 상지라는 지역에 태수로 있을 때 그 지방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많았어요. 판결을 받기 위해서 태수들한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판결이 어려운 소송이 생기면 명백한 건 빼고 판결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려운 소송이 생기면 당사자들에서 서로 화를 쏘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관역에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지방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서 그 이후부터 계속 활 쏘기 연습을 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전부 활을 잘 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진나라하고 전쟁이 났을 때 진나라를 패퇴시키는 그러한 승리를 일궈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내저설 상편에 나옵니다. 한비자가 적은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신상진능의 사례로 우리가 윗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포상하고 북돋아 주느냐, 동기부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능력이 그렇게 개발될 수 있다는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세 번째 술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술은 일청체카라는 술입니다. 일청체카. 일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 듣는다. 청이라는 건 듣는다. 하나 듣는다. 하나하나 듣는다. 이런 얘기. 일청. 한 사람 듣고 체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 우리 현대의 모든 조직에서 한 사람 개인별 평가를 다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간에 융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최근 경영학에서는 개별 평가도 하면서 조직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는 혼합 방식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청체카, 이게 한비자가 얘기한 네 번째 술이에요. 인재 선발에 있어 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이 어리석거나 무능한 사람들이 등용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이 한 사례로 제나라 선왕과 그의 아들인 민왕이 남쪽에 사는 처사들이라는 것은 벼슬을 하지 않고 사는 선비들을 얘기하죠. 남각 처사들 이 피리 부는 고사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왕이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시켜서 피리를 불게 할 때는 한 사람 이렇게 독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선왕은 이 합주를 좋아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300명씩 와서 이 피리를 불어요. 근데 피리를 불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화음이 되니까 뭐 좋게 들렸겠지만 한 사람에 대한 피리 부는 능력은 몰랐죠. 그러면서 전체에 대해서 그냥 단체 포상을 해서 곡식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는 피리를 잘 못 부는 사람도 같이 섞여 들어가 가지고 악단이라 하고 같이 피리를 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인 민왕은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하자 한 사람씩 부는 독주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러자 처사들이 모두 달아났다. 이런 얘기가 내저설 상편에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제대로 실력이 없는 피리를 제대로 못 부는 그런 처사들도 예전에는 단체로 그냥 섞여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일청체카의 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이 뭐냐 그러면 의조괴사예요. 말들이 굉장히 어렵죠. 의라는 것은 뭐예요? 의심하다는 얘기죠. 조라는 것은 조서, 말 이런 얘기예요. 말을 의심한다.
말을 의심하게 한다. 이런 의식. 의조, 괴라는 것은 속일 괴, 사라는 것은 시킬 사. 그러니까 자, 말을 의심하게 하고 속여서 시킨다. 이 얘기는 자, 본래 뜻과 반대로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들은 속마음을 숨기고 아랫사람들의 행동을 감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 술이 바로 5번째 술인 의조계사예요.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지방 현령을 하고 있던, 현령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시급, 시군구급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요즘은 시장, 현령, 방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방경이나 현령인데 시장에 대한 감독, 마켓, 시장 감독을 어떻게 이제 잘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고민한 끝에 이제 관리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관원들을 시장 순찰을 보냈습니다. 혹시 도둑놈은 없는지 또 뭐 해코지하는 놈은 없는지 하고 순찰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혹시 나쁜 짓을 하는 상인들은 없는지 하고 순찰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대부라는 사람을, 대부죠, 대부. 그 중에 이제 높은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잠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서 있다가 실제로는 아무 지시나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대부를 다시 순찰을 내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미 시장에 나가 있던 관원들은 야, 우리 저 현령이 우리 공대부한테 뭐라고 분명히 명령을 우리들 감시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야. 그 내용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조심해야지, 몸 조심해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러한 모습만 보고 서로 견제하는 마음이 생겨서 간사한 짓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일종의 술이죠. 요즘은 술수 뭐 이런 방법. 그래서 마치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고 괴사 속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주 그 부하들의 마음들을 교묘하게 견제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의조계사 5번째 술입니다. 자, 6번째 술은 협지이문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협이라는 것은 이 팔짱을 끼는 걸 협이라 이렇게 협지 아는 것을 낀다. 아는 것을 낀다. 알아도 모른 척한다 이런 얘기예요. 협지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묻는다 이거예요. 아니 너 어젯밤에 그 뭐 어저지 뭐 한 거 맞아? 뭐 예를 들면 아니 나는 이거 저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했나? 라고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묻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정보들을 캐내는 그런 하나의 술이죠. 우리가 직원들 뽑을 때 혹시 뭐 저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 개발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뭐 어떤 언어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질문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게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게 협지이문이에요. 자, 그 한 예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한나라 소후 아까 얘기했죠. 한 소후의 손톱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제후들은 손톱을 깎은 다음에 아마 이걸 보관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후가 자신이 자른 손톱을 손 안에 쥐고서 자기 손톱을 손 안에 쥐고 일부러 손톱 한 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척하면 그것을 다급하게 찾으라고 재촉을 했어요. 손톱이 진짜 없어졌네. 어디 떨어졌지? 뭐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측근들은 자신의 손톱을 잘라가지고 손톱 여기 있습니다. 자기 손톱을 잘라가지고 손톱 여기 찾았어요 하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측근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못한지를 살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지금 조직에서도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협지이문 7번째 술이 되겠습니다. 7번째 술은 말이죠. 도언반사예요. 도언반사. 도언반사라는 것은 뭔가요? 도라는 것은 뒤집을 도자예요. 도언. 말을 뒤집는다. 도언. 말을 거꾸로 하고 반사. 일을 반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언반사. 이게 마지막 7번째 술입니다. 이건 아까 여기 협지이문이라는 거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술이 비슷한 술인데 상대방 생각과 판단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이죠. 윗사람들이 흔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묻는 거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저게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인데 왼쪽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물어보는 거죠. 이 예로 연나라 재상 자지라는 연나라 재상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재상일 때 자리에 떡 앉아 있으면서 일부러 거짓말로 다른 그 신하들이 있는데 저 밖에 지금 문으로 달려나간 것이 뭐지? 100마리인가? 100마리인가?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측근들이 저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밖으로 쫓아나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100마리 진짜 있습니다. 100마리 있습니다. 100마리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나라 재상 자지는 자기가 이러한 방법으로 좌우 측근들의 진실성 여부를 알아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저설 상편에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자, 한비가 얘기한 군주가 갖추어야 될 군주가 신하의 속마음을 읽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7가지 방법을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신하를 통제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한비자가 그 당시에 벌써 이러한 이 사람의 이 심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서로 또는 저술로서 이렇게 남겼다는 사실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남겼다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군주들의 7가지 술은 요즘 리더들한테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가 있는 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군주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될 이런 낌새가 있으면 빨리 알아차려야 될 6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걸 갖다가 육미라고 합니다. 이 낌새미, 이 미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그러한 움직임도 알아차려야 된다. 이 6가지 낌새. 그걸 알아차려야지 나라가 안 망한다. 군주의 자리를 안 뺏긴다. 이런 얘기죠. 그 첫 번째가 권차제하예요. 권차제하. 권력을 빌려준다. 권력을 차용했다. 권력을 빌려준다. 어디에? 제하, 아래한테. 권력을 아래한테 다 위임해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권세가 신하한테 있으면 군주는 망한다. 이거예요. 군주는 잘못하면 시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쫓겨난다. 이게 이제 한비자가 얘기하는 육미 중에 첫 번째예요. 권세란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 불가이 차인이라. 권세라는 것은 불가하다. 차인,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권세라는 건. 권세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당시는 특히 군주의 권위가 중요할 때, 권력이 중요할 때 그런 시대였죠. 군주가 한번 그 권세를 잃으면 신하는 그 권세를, 군주의 권세를 100배로 이용한다. 부풀려서. 그러므로 신하가 군주의 권세를 빌리면 신하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 조정 안팎이 그 세력권, 권문세가들한테 이용되고, 조정 안팎이 그 사람들한테 이용이 되면 군주의 이목은 그 사람들한테 가려져 가지고 군주의 중심들은 없어지는 거죠. 군주는 제대로 군주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내젖을 하편에 나온 거죠. 자, 이건 제가 그 사진을 넣었습니다만은
태종 이방원, 정도전, 태종 이방원과 정도전이 결국은 서로 대립하고 있었죠. 이 정도전은 태종의 신하였죠, 그죠? 태조의 신하였고, 정도전은 말 그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사대부들, 각 귀족 세력들이 권한을 가지고서 정부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방원은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강해야 된다. 왕권 중심제로 가서 제대로 왕권이 권력이 행사돼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한 의견 대립 때문에 결국은 태종 이방원한테 정도전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은 군주한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런 낌새를 신하들한테 가인, 또 혹시 밑에 중신들한테 권력이 새 나갔는지를 낌새를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고난 위임이라는 내용하고 상충되는 듯하게 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군주의 권한, 군주의 권세가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하들한테 권력이 뺏김으로 해가지고 시해된 군주들이 많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의외차예요. 이의외차. 이거는 이익이 다르다. 군주와 신하는, 예전에 뭐라 해서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는 계약관계라 그랬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충이 아니고 이익이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이익이 서로 다르고 외차, 외부에서 빌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신하가 외국의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걸 갖다가 이의외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낌새가 있으면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자, 특히 요즘으로 따지면 인사청탁 같은 것이 이런 거죠. 인사처리 되면 누구한테 좀, 우리 결재권자한테 좀 전화 좀 해가지고 요번에 승진 좀 시켜주세요. 이게 청탁이 바로 이의외차예요. 이의외차. 지금 뭐 인사청탁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군주와 신하의 이익은 같지 않다. 이익이 다르다. 이게 이익, 다를 이자죠. 그러므로 신하된 사람은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신하가 이익을 챙기면 임금의 이익은 잃게 된다. 이 때문에 간신은 적국의 군대를 불려들여서라도 국내 방해자를 제거하고 전쟁이나 외교 같은 관한 일을 일으켜서 군주를 현혹되게 만든다. 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의외차. 이러한 간신들을 있으면 빨리 낌새를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낌새예요. 두 번째 낌새. 자, 그 한 예로 보면 위나라 재상 때, 위나라 재상 백규라는 분이 있었어요. 백규는 아주 상술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위나라 재상 백규가 한나라 재상 폭연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자, 그대가 한나라의 힘으로 내 위에 있는 나를 도와주고, 내가 위나라의 힘으로 한나라에 있는 자네를, 그대를 지지하면 나는 오래도록 위나라에서 중용될 수 있고, 그대는 오래도록 한나라에서 중용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 당시에 춘추 시대의 각 나라의 관계와 지금의 각 나라의 관계는 엄연히 국경과 법률과 통치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랐겠지만, 이 당시는 일종의 뭐 지금의 도 개념 이런 개념으로 나눠져 있던 나라라고 봐야죠. 그래서 서로 이런 서로 이렇게 관여하는 관계가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신하들, 이의외차라 그래요. 이러한 신하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여섯 번 육미 6가지 낌새 중에서 두 번째 낌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네 가지, 나머지 네 가지 낌새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